지원을 받고 협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같이 걸리는 게 헤브론 병원은 너무 기독교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 저희는 초기부터 하여튼 환자들이 아침에 모이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사실은. 이 시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캄보디아 스태프들 중에 전도사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시군요. 초기에 한 6년 반, 7년 가까이는 100% 무료로 했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까지는? 예,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 지금도 무료 환자가 여전히 많고요. 그래요? 아직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이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네.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네. 또 가르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정말 앞으로 그 일을 하는데 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자, 오늘은요, 캄보디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그 킬링필드부터 생각이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나라거든요, 맞죠. 사실. 캄보디아 땅에서 사람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헤브론 병원의 김우정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우정 선교사님. 네.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 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캄보디아 헤브론 선교병원이 좀 원장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예, 의사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예, 예. 10년 됐다 그래요, 벌써? 예, 올해가 10주년 됩니다. 10주년. 9월이면 만 10년이 되죠. 네. 그러면은 저 병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디 있어요? 예,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 있고요. 네네. 처음에는 뭐 그럴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공항 근처가 좋을 줄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공항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근데 자리를 잡고 병원을 하다 보니까 공항 근처에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공항에서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래요? 예. 바로 붙었네요? 예, 예.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비행기 왕 하고 뜰 때 소리도 다 들리고 합니다. 예. 하루에 그러면은 환자가 몇 명 정도 예. 오고. 거기에 뭐 처음에 10년 전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네네. 환자들이 제법 많이 찾아오셔갖고 네네. 지금도 하루에 300명 내외로 예. 그렇게 환자들이 찾아오죠. 하루에 300명. 예.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한 5만 명 정도 되겠네요. 예, 대략 통계를 내보면 한 5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네. 연간? 연간. 예. 네. 수술을 많이 하시는 병원이네요. 예, 처음에는 뭐 시설도 없고 수술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술도 제법 해요. 얼마나? 물론 뭐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다 갖춰진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뭐 크고 작은 수술을 1년에 한 800건에서 1000건 내외로 이렇게 네. 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창대하게 해주셨네요. 네. 10년 전에 비하면. 이렇게 병원이 커질지는 생각을 못 했죠. 네. 아니 근데 환자분들이요. 네. 예. 진료받으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선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시골 환자들이 예.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는 뭐 자가용 타고 오는 환자는 최소한 없으니까요. 네. 이 대중교통도 발달이 안 된 나라다 보니까 네. 차편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마다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또 탄 차들은 대부분 차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심지로 들어오면 예. 교통순경한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뭘 줘야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점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한밤중에 차들이 되게 시골에서 오는 차들은 그래서 그 차를 이용을 하느라고 예.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한밤중부터 움직이죠. 병원에 오기 위해서. 그럼 새벽에 번호표 하나 줘요?
그건 뭐 2시부터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아니고 네.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대략 한 5시쯤 되면 이제 병원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죠. 번호표를 나눠주는 이유는 물론 오는 환자들은 다 봐요. 돌아가는 환자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 번호표를 가지고 또 장사하는 주변 분들이 있어가지고 암표.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래서 환자한테는 표를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주죠. 몸에다가요? 예. 손에다가. 그러면 이 도장 찍힌 환자가 이제 그날 진짜 환자다.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팔고 사고 하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게. 지난번에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요. 네. 호주에서 오신 권순영 사진작가 선교사님이 맞아요. 헤브론 병원에 가셔서 새벽 2시부터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찍어 오셨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알고 있는 거고. 보셨어요? 네.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겉표지가 혹시 원장님하고 같이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제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아마 왼손이에요? 왼손 네, 왼손에 아이가 왼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모르는데 찍었습니다. 그 캄보디아가 지금 의료적으로 어느 정도 낙후돼 있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10년 전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좋아졌고 의료는 경제적인 상황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0년 전에는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다운 병원이라고 찾기가 참 어려웠고 더군다나 지방의 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가보면 지금도 더러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더 병이 생기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예. 그랬고 의료진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 그러면 아직도 킬링필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그게 75년에 베트남이 그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산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어서 불과 한 2달 안에 이 캄보디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크메르 루즈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킬링필드가 4년 동안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전이 또 한 14년 동안 있어갖고 전부 한 18년 기간 동안 나라의 모든 게 다 파괴됐는데 그때 인구도 한 4분의 1 이상이 줄어요. 그래서 800만 명이었다가 600만 명 정도로 줄었다 그럽니다. 그럼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대략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대략. 그 죽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식인, 그렇죠. 주로 예술가, 쓸만한 사람들이 다 네. 그 당시에 20대, 30대, 40대의 남자들 일할 수 있고 좀 배우고 그 당시에 그 배웠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 리더층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깡그리 없어진 거죠. 한 제너레이션이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병원 내에서 그 복음화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복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헤브론 병원이 너무 크리스티애니티가 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코이카나 뭐 이런 후원을 좀 지원을 받고 협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같이 걸리는 게 헤브론 병원은 너무 기독교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그래서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는 초기부터 하여튼 환자들이 아침에 모이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사실은 2시, 3시 때부터 와가지고 적어도 8시 반 돼야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또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네. 예, 예. 아침 시간 말고도 네.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 스태프들 중에 전도사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들이 몇 네. 명 있어가지고 네네.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니까 예. 그 헤브론 병원은 그냥 가장 최소의 비용만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초기에 한 6년 반, 7년 가까이는 네. 100% 무료로 했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때까지는? 예. 이제 조금 받는군요. 그랬다가 한 3년 전부터 네.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한 네. 거죠. 그리- 지금도 무료 환자가 여전히 많고요. 그래요? 자, 헤브론 병원이 이제 시작된 지 10년이 됐고요. 처음에 이제 4분 의료진으로 시작됐는데 예. 이제 과거로 좀 들어가서요. 예. 선교사님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사하기 싫어서 그렇게 의사하기 싫어갖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하기 의사가 싫으셨다고. 뭔지도 사실 잘 몰랐죠. 뭐 정말요? 어릴 때는. 그럼 누가 권유를 하셔서 의사를 가두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네. 저희는 이제 형제가 많은데 네. 큰 형이 저보다 18년 위에요. 어우, 많이 차이 많이 몇 나지. 남 예. 몇 년 중에 그럼? 형이 넷 있고 누나 있고 제가 막내인데 네. 육남매. 예, 육남매죠. 큰 형하고 저하고는 옛날 분들은 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네, 네. 예, 그렇게 다 6명, 7명이 흔히 형제로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마지하고 막내하고는 한 20년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하고 큰형하고가 이제 이렇게 잘 코드가 맞았는지 이, 의대를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저는 의사가 뭔지도 잘 몰랐고 네. 의대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네. 효자셨구나. 예. 저는 또 착하긴 착했거든요. 예, 그러세요. 그래갖고 시험 한번 봐드리죠. 그러고서는. 네, 네. 예. 근데 붙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좀 붙어갖고 한국에서 그러면은 무슨 과를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 소아과. 소아과. 예, 소아과. 예. 그럼 한국에서도 결혼하셔서 소아과 개업을 하셨나요? 그럼요. 오래 했습니다. 20년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네, 네. 잠깐 취직을 했다가 네네. 그다음에 개업을 해서 한 20년, 만 20년을 20 했죠. 년을 20년을 예. 소아과로. 예. 이제 아니, 그러던 분이 그렇게 20년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는데 네. 그때 진료 의사가 모자라니까 좀 같이 가주라 하고서는 네, 네. 막 저를 막 끌고 간 거죠.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네. 생각도 없었는데. 예. 그래갖고는 캄보디아 한번 가게 된 게 네. 이제 캄보디아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단기 선교 갔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거기 10년째 계시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 말 그대로 한 번 갔다 오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끌림이 있으셨던 것 예, 같아요. 그랬죠. 그랬으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갔다 오셔서? 가서는 정작 뭐 별일이 없었는데 네. 네. 갔다 와서 자꾸 캄보디아가 생각이 나고 아. 하여튼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밟혀서. 예. 그래서 자꾸 캄보디아 노래만 하고 어머. 처음 만나는 사람 환자들하고도 아픈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틈만 나면은 캄보디아 캄보디아 얘기하고 제가 며칠 갔다 오셨는데요? 한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그런데 4박 5일 처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 갔다 온 거죠. 그런데 그게 예, 그 다음부터 계속 캄보디아 얘기만 힐링필드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네, 네. 누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거의, 그냥 예. 환자만 보고 왔는데 예, 계속.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경우는 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고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수상마을에 예, 가셔서 예. 마음이 이제 확고하게 굳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 캄보디아는 그 나라 한복판에 네네. 똠네삽 호수라고 네네네. 굉장히 큰 민물 호수가 어마어마한 있어요. 예, 호수가 그리고 있죠. 그 호수 주변으로 수상 마을들이 네네. 굉장히 네네네.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상 마을 중에 한 군데를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갔었고 거기서 이제 진료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간 코스를 그대로 같이 따라갔었던 건데 네. 아내랑 같이 가갖고 네. 그 수상 마을에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네. 슈퍼마켓도 있고 예. 돼지우리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교도 이런 데가 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카페도 있고 네네. 그 카페에 이제 배를 대고 올라 앉았는데 그 물도 깨끗지 않고 더럽죠, 한쪽에서는 사실. 설거지하고 있고 한쪽엔 돼지우리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 물 갖고 밥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 그 카페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그 카페가 이제 이렇게 떠다니는 큰 배를 만든 거죠. 네네. 이런 배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상마을들 찾아다니면서 진료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좀 이렇게 어린이 사역도 할 수 있고 예. 또 동네 엄마들 모아서 또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예.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배 하나 만들면 얼마나 들을까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내하는 선교사님한테. 예, 예. 네네네네. 근데 뭐 그 선교사님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배 네네.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대략 얼마 들걸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뭐 사모님 마음도. 그치. 그래서 그러면 그 바로 이제 캄보디아를 보따리 쌓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네네. 이제 아내는 우리가 리타이어 하고 아이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부모로서의 그런 뒷바라지는 다 끝내놓고.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던 일도 정리가 되고 예. 그러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려면 빨리 가자. 하루라도 젊을 때 가야 뭐라도 좀 할 수 있지. 네. 다 늙어서 가면은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냥 예. 정리를 빨리 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던가요? 그래서 처음엔 동의 안 했죠.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이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가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가지. 네네. 그랬는데 제가 그거 좀 무리해서 가야지. 네. 제가 추진력 있으시다. 추진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예. 근데 막 제가 그때는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네네. 하루라도 예. 빨리 가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50대 초반에 간 거죠. 네. 젊을 때 오기를 잘했다 생각을 예. 합니다. 만일에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교수를 했어도 거의 은퇴할 나이가 그렇죠. 됐는데 이제 떠나시는 예. 거지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서. 간다 그러면 지금 가서 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환자 보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뭐 이렇게 병원 만들고 막 프로젝트를 하고 네. 플랜을 세우고 미래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는 네. 어려웠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초창기 때 이제 그렇게 해갖고 떠나셨잖아요. 예,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가자. 예, 정말로 그랬습니다. 한국 재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고 가고 싶었죠. 네. 근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빨리 안 되죠. 예, 빨리 안 급하게 안 되잖아요. 되죠. 예, 그래서 그냥 다 두고 가신 거예요? 아내는 정리가 되면 가자 그랬고 저는 정리 안 돼도 그냥 가자. 잠궈 놓고 가면 어떠냐. 병원 하던 병원이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문 잠가 놓고 갔죠. 자, 그래갖고 이제 캄보디아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젠 단기 선교 아니에요, 선교사님. 예. 이제는 장기로 거기서- 갔죠. 예, 장기예요. 근데 예.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예. 뭐 받은 야, 데도 이거-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기도는 물론 하셨겠지만. 예.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두렵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나라인데. 그렇게 많이 안 하셨대요. 근데 네. 그렇죠. 겁도 났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추진력이 강한 사람도 사실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용감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겁도 별로 안 났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심정 제가 뭐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의 심정 아닐까요? 글쎄요 뭐 너무 그거는 큰 아니 그 마음 같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차피 떠난 거니까. 자, 그래서 캄보디아 처음 가셔서 뭐부터 하셨어요?
마침 거기에 자그마한 진료소를 만들고 진료 의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네. 의사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뭐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의사가 간다고 환자가 어디서 막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인지도 예,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환자를 가는 다음 날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을 했고 예. 환자들이 막 어떻게 알고 또 많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을 주셔가지고 네. 정말로 좋았어요. 네. 그러다 이제 헤브론 병원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생기셨다고요. 예. 환자도 많고 저희도 막 기쁘고 정말로 내가 매일 기쁘게가 정말로 예. 저 이찬영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찬송. 특별히 2절 가사를 전 좋아하는데 네네. 2절이 어떻게 되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 아니 찬양도 참 잘하시고 네. 원래 노래를 잘하셨군요. 원래는 아니에요. 헤브론 병원을 만들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네. 뭐 사실 여건이나 환경은 예. 기쁠 환경이 전혀 아니죠. 뭐 모기도 엄청 많고 네. 덥기도 엄청 덥고 전기는 수도 없이 정전이 되고 네. 뭐 온통 비포장에 흙먼지에 거기다가 뭐 소아과 전문이신데 환자가 95%가 노인이었대요. 예, 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거기다가 환자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네네. 오고 거기다 뭐 다친 환자, 부러진 환자 이런 환자들은 제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사실. 정형외과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근데 제가 한국으로 다시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의사들은 뭐 여기 다 면허가 아직도 제가 여기 면허가 살아 있으니까 네네네. 오면은 일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한국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여기서 오래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예, 예. 궁리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몇 예. 명이서 해서 네. 조금 규모도 있게 하고 캄보디아 의료진들을 조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면 서로 짐을 나눠지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가 마침 캄보디아가 막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에 이제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캄보디아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의료 선교사들도 몇 명이 눈에 띄어가지고 예. 우리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해서 좀 병원다운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예. 그래서 헤브론 병원이 생겨난 거예요. 예, 헤브론 병원이 생겨난 거죠. 근데 저 선교사님 뜻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정작 병원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건물도 네. 없고 의사는 있는데 예. 그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네. 제가 장로를 하다가 나왔거든요. 네. 그 교회가 어디예요? 충무교회라고요. 충무교회. 예, 예. 회원동에 있어요. 영동 전철역 바로 앞에 네네네. 있는데 남산 밑에. 네. 네. 그 교회를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시무장로 하다가 네. 장로 된 지 몇 년 안 돼 갖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게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장로님이 가셔서 예, 그럼요. 성교일을 하고 예. 계신데. 갑자기 가셨어요. 예. 또. 예. 전혀 그런 일을 할 걸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니, 무슨 이만큼 갑자기 귀뜸도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교회 네,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병원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의사 선교사가 가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 선교센터 만들고 교회 개척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병원 선교, 의료 선교 하는 게 그나마 잘할 수 있고 쉬운 거니까 그 우리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네, 네. 그래서 충무교회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줬어요. 그랬군요. 하는 그분들이 이제 저 기도와 헌금으로 그럼 오늘날 헤브론 교회에 이제 기초를 쌓아놨고. 예. 근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의사들은 예. 있지만 그럼 이제 사모님들이 그 뒷바라지를 다 하셨겠네요. 뭐 닥치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환자 문 열고 네. 개원 예배 드리고 네. 문 열고 환자는 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럼 뭐 일할 사람 없으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네. 관계되는 사람은 다 불러서 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사모님들은? 뭐 접수하는 일부터 네. 약 사는 일 그리고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일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당에 네,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네. 그러면서 캄보디아 직원들이 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일을 나눠 가지고 하고 그 환자들이 그 진료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한 환자 보고 있으면 때려와가지고 그 진료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다면서요. 초기에 그랬어요. 초기에 한 네. 2년 가까이를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클리닉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제가 진료하는 방이 뭐 그저 한 2평 반, 3평 될라 그 정도 크기 방이었는데 네. 이렇게 밖에서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고 한 명씩 불러서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방에 보면 들어와서? 그 방에 한 15명, 20명 정도가 들어와서 방에 가득 차는 거야. 30분만 지나면. 근데 날은 더운데 그때는 에어컨도 제대로 없이 그냥 선풍기만 갖고 네.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캄보디아가 더울 때는 정말로 더워요. 네. 줄줄 서로 땀을 막 환자도 땀 흘리고 저희도 땀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온갖 냄새가 이제 가득 차가지고 막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면은 또 막 웃으면서 나가요 그이들이. 근데 또 들어와요. 그랬다가 한 2, 30분 지나면 또 똑같은 차 있어요. 캄보디아에 그 몇 번 가봤습니다만 참 아직도 그분들이 순박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순박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순박하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헤브론 병원이 소아과 2분, 치과 1분, 예. 그다음에 마취 통증과 1분. 예, 이게 의사 선생님 4분이 이제 예, 시작을 예, 하신 거예요. 예. 자,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뭐 더 오신 분도 있고 또 계시던 분이 나가신 네네. 분도 있고 그런데 마취 통증의학과 하는 분이 지금도 부원장으로 계속 같이 네. 10년 동안 계속 성실하게 꾸준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아과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내과 심장내과 선교사님이 그래서 지금 풀타임이 여전히 넷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외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또 병리과 네. 이 조직 검사하면 그 현미경으로 해서 그 선생님 계시고 예. 이렇게 외과 선생님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 2분, 산부인과 선생님이 1분, 병리과 선생님 1분. 예, 한국 의사들은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이 이제 된 거네요. 그러면은 종합병원이. 캄보디아 의사분들도 이제 캄보디아 의사들은 더 많죠. 네.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을 예. 그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킬링필드 설명을 드리면서 네네. 말씀을 드렸지만 킬링필드하고 그 내전이 끝난 게 1993년도래요. 예. 그때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면서 네. 내전이
끝나고 총소리가 멎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전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가 6명밖에 없었대요. 최근까지 1,500명 정도가 한 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 예. 50명 정도를 뽑아서 국비 장학생 아니면 국비 내셔널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1,500명 졸업해서 50명 출연이 시켰고 1,450명은 네네. 수련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10년 된 지금은 그 어린이 심장병 수술 센터가 돼 있어서 지금 심장병 어린이 수술도 직접 하신다면서요? 거기서? 예, 참 처음에는 못했잖아요. 못했죠. 예, 큰 시설도 안 되고. 수술이죠. 어이, 그럼요. 예. 참 놀랍게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네. 심장 수술이라는 거는 오늘도 지금 심장 수술을 2건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지금요. 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수술 후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예. 먼저 심장 수술을 잠깐 제가 네네. 부연 말씀하세요. 설명을 예. 드리면 한 4년 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자 예.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예. 심장센터가 말이 심장센터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또 많이 기운 빠지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별로 대책도 없이 그냥 하자고. 그냥 해보죠 뭐 그러면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뭐 굉장히 좀 어렵긴 했는데 예. 준비 과정을 거쳐서 2년 반 됐죠 생긴 지가 네네. 심장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심장 수술을 한 아이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111명을 어휴, 심장 많이 수술했고요. 하셨네. 오늘 2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2명 하면 113명. 어. 일일서. 예. 다 성공했습니까? 다 성공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심장 수술은 어려워요 정말 생각보다. 어렵죠. 예. 심장과 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대신 수술하는 동안은 인공 심폐기라는 커다란 기계가 네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에 수술을 수술을 한 서너 시간 동안 수술하고 그다음에 다 꿰매놓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다시 정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이 영향을 안 미치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후유증 없이. 그게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100 오늘까지 13명의 그 환자들 중에 2명 실패했고요. 네네. 지금까지? 예. 예. 그런 그래도 거는. 기억에 남는 환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장 대단한 기억에 남는 성공률이죠. 환자들이 몇 명 있죠. 네네. 예. 쓰레이빛이라는 아이가 사진전에도 이제 그 아이가 사진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네. 예기치 않았던 폐에 물이 차는 합병증이 생겼어요. 폐에 물이 차는 합병증은 굉장히 중한 합병증이고 네네. 치료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걔가 한 8살 됐을 때 수술을 받았는데 네네. 상당히 심한 기형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고 근데 수술은 잘 됐는데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회복을 시켜보려고 수술팀이랑 저희 중환자실 팀이랑 같이 애를 많이 썼는데 예. 안 되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네. 근데 한국에서 와서 수술을 해줬던 수술팀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되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 대학병원을 비워놓고 온 거니까 네. 수술팀이 통째로 빠져나온 거니까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더 딜레이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한국도 병원 스케줄이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갔죠. 네. 갔고 저희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네. 우리 다 기도하자. 네. 그리고 우리 후원교회에도 다 소식 알려서 기도 요청하자. 그리고 밤낮 없이 기도했죠.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3일 만에 이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휴, 기도의 힘이 엄청나네요. 이야, 얼마나 또 많은 분들께서 중보를 하셨겠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쓰레이빛이라는 쓰레이빛? 예, 지금- 쓰레이라는 말은 여자아이라는 그런 의미고 네. 빛이 이제 이름 쓰레이빛이에요. 아이 이름이. 몇 살 됐어요, 그 아이는? 지금 10살이죠. 10살?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마을로 이동하면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이제 그 심장 수술한 환자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심장 수술이 이게 큰 수술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수술 전에 가능하면 집을 다 신방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네. 또 설명도 해주고 이 아이가 수술 받다가 혹시 잘못되면 죽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알려주고. 예, 알려주고 물론 누누이 다 설명하고 서약서 다 봤는데 네네. 그래도 같이 또 이렇게 릴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신방을 대부분 다 하거든요. 네네. 이 집을 가보면 집들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집은 대체로 다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심장 수술은 거의 무료로밖에 할 수가 없고 예, 예. 근데 수술하고 이제 애가 건강해졌잖아요. 네네. 정말로 수술하고 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건강해집니다. 확 달라집니다. 뛰어다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학교 못 가던 아이가 학교 갈 수 있고 뛰고. 자전거 탈 수 있고 네.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네.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이 심장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한 2주, 3주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엄마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의 금식하면서 애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엄마도 있었어요. 그 쓰레기빛 엄마가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기억이 많이 남는데 거의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물론 어디에다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네네. 병원에 시골에 가면은 교회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수를 내야 된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마을마다 다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네. 애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렇지만 계속 순회하면서 순환하면서 그 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네. 해브론병원이 처음에는 7년 동안은 무료였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최소의 비용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교병원이니까 아무래도 그 의료진 모집하고 후원으로 예.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예. 하세요? 뭐 방법이 없죠, 뭐. 네. 그리고 제가 뭐 후원하는 일을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네. 예, 그냥 무작정 간 사람이 뭐 사실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네. 네. 그냥 솔직하게 우리 병원 질 때도 네. 병원 저희는 뭐 병원 질 생각 사실은 안 했고 자그마하게 수술방 하나 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 제법 규모 있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할 때도 환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 환자들 좀 도우려면 제대로 된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예. 수술방도 있어야 되겠고 입원실도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병원 질 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네. 병원 짓고 그다음에 이거 움직여 가는데도 또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고 간호대학을 최근에는 또 시작을 해갖고 간호대학 그치요? 건물을 졌는데 우리 선교사님 너무 바쁘셔. 그거 할 때도 네. 네. 뭐 대책은 없었는데 네. 전혀 대책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네. 이렇게 도와주시고 병원 질 때도 캐나다에 있는 어느 한 권사님이 와서 한 달 동안 계시면서 기공 예배 드릴 때 마침 계셨는데 네. 그러면서 그분이 캐나다 달러로 10만 불을 보내주셨어요. 몇 달 후에. 1억 돈 되네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종잣돈 삼아서 네. 병원을 질 수 있었고 간호대학 할 때도 미국에 이제 제가 오랜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갈 때 많아요, 우리. 네. 선교사들은 오랜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담이 되니까. 내가 가겠다. 예. 근데 저는 갈 때는 많거든요, 네, 사실. 네.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하고 네, 싶은 네, 데 많은데 오래지 않아서 이제 못 가잖아요. 네.
미국에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선교 보고를 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참 많이 도와주시는 교회인데 예. 네. 간호대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선교 보고 끝나고 아침 같이 먹재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으러 이제 저기 아침 식사하는 식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 가정이 따라왔어요. 네. 그 가정이 따라왔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선교 보고 듣고 막 교회에서 거기 오는데 불과 5분 정도 거리도 안 되거든요. 네네. 오면서 아내하고 둘이서 의논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가진 거 좀 있잖아. 그 5분 사이에. 예. 무서워. 그래갖고 이분들이 우리 10만 불 헌금하기로 아내하고 네. 둘이서 의논했다고. 앞으로 비전이 몇 가지 있네요. 예. 예.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네. 심장 수술 잘하는 병원. 예. 그다음에 암 환자가 이제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네. 암 수술 잘하는 병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안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백내장 환자 워낙 많아갖고 그래서 눈 수술 잘하는 병원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고 좀 나름대로 잘하는 걸로 인정받는 병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조금 욕심을 낸다 그러면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을 그것도 필요하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 전하고 치료해 줬는데 장례할 때는 다 불교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하는 장례 문화를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급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침 또 하나님이 사람을 한 분 보내주셔갖고 예. 아마 호스피스가 이제 한 1, 2년 안에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캄보디아 장례식 문화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전 중에 그런 걸 갖고 계시네요. 예배당을 지금 병원 안에 있는데 예. 병원 밖에도 예배당을 세워서 거기서 또 이분들의 결혼식 문화도 좀 바꾸고 싶은. 병원 안에 채플이 있어갖고는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는 어렵다. 이거를 적어도 입구 쪽으로 병원 대문 있는 쪽으로 옮겨서 거기 교회 건물을 따로 독립 건물로 짓고 그거를 교회로 지역 교회로 이게 성장을 하면서 주중에는 예식장으로 이걸 활용을 하게 그래서 결혼 문화도 좀 바꾸자. 캄보디아가 이 결혼을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는지요. 그리고 또 이혼하고.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결혼식이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면서요. 그리고 또 이혼한대잖아요. 예. 결혼식 문화, 장례 문화까지 바꾸시고. 기도 예. 제목 좀 여쭐게요, 그럼. 간호대학이 지금 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11월 되면은 정규 4년제 첫 졸업생이 나와요. 벌써 29명이 졸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가 사립대학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립대학으로 인가가 안 나는 바람에 왕립대학하고 같이 하는 이 조인트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강의하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참 정말로 좋고 거기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나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좋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말로 마음껏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크리스찬 간호사들을 길러내려면 사립대학으로 그렇죠.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사들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금 진행해서 그것도 5월 달이면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좋은 의사로 같이 또 잘 협력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잘 길러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15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헤브론 교회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양돼서 독립해서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선교사님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과 알 수 없죠.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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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엇보다도 기도가 지금 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많아요. 뭐 예배당도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호스피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힘 자, 실어 드리자고요. 예,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